안녕하세요, 카즘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볼보의 XC90 T6 인스크립션 모델입니다. XC90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 건데, 사실 요즘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은 어떤 부분 변경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들 손을 대서 이게 뭐 부분 변경이야 뭐 풀체인지야 라고 헷갈릴 정도인 모델들이 많은데, 오늘 이 XC90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에 걸맞는 정도로 손을 댔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부분 변경이라고 뭐가 달라진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릴이 달라졌고, 또 밑에 요 안개등 있는 쪽 위에 크롬 장식이 덧대졌고요. 또 앞에 립도 범퍼 하단 부분도 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번호판이 앞자리가 세 자리라는 것 때문에 신차라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서 옆에서 볼 경우에는 요 그릴이 전에는 앞으로 좀 돌출되지까지는 않더라도 평평한 수준이었다면, 얘는 뒤로 좀 쑥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치 뭐 기아 자동차도 언뜻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물론 다릅니다.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이제 램프에서도 또 하단을 보시면 지금 비상등을 보시라고 이렇게 켜놨는데, 비상등 아래 보시면 뭐 상향등이라든지 전조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LED 램프가 알알이 박힌 게 보이죠. 그거 외에는 뭐 차의 선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길이는 얘가 지금 5m에서 5cm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4950mm인데 지금 주차칸에서 보면은 꽉 차죠. 그리고 또 폭도 지금 2m가 조금 되지 않아서 옆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꽉 찹니다. 이 휠도 바뀌었어요.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인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275에 45R에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앞뒤 모두 들어가 있어요. 휠 디자인은 이게 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요즘 볼보 차들이 갖고 있는 쭉 떨어지는 이런 양 귀퉁이로 몰아붙인 테일 램프가 그대로 있습니다. 뒤에서 볼 경우에는 근데 페이스리프트라는 느낌이 더욱더 찾기가 힘든데, 이 번호판 아래 크롬으로 덧댄 바가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리플렉터 사이를 잇는 크롬 바가 들어간 정도예요. 끝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방 안개등도 보시라고 이렇게 켜놨고, 한쪽에만 들어옵니다. 방향지시등도 작죠.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미국 차들 보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세로로 긴 테일램프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켜지는 반면에 볼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두 가닥이 뚫려 있는데, 요즘 이렇게 모조 머플러를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양갈래로 지금 머플러 안에 보시면 동그란 이런 파이프의 엔드팁도, 엔드 머플러도 보입니다. XC90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키는 전형적인 볼보 키고요. 아주 만듦새가 좋죠. 요것도 진짜 가죽이고, 얘도 이지 트렁크 기능이 있어서 발로 차면, 킥을 하면 소리와 함께 열리고요. 킥으로 닫히는 것도 됩니다. 근데 닫힐 때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보세요. 힘차게 닫히죠. 요즘은 이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도 줄이는 추세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요 밑에 있어요. L자 밑에 달려있고, 얘는 7인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3열까지 보시라고 여러 그 시트를 세워봤는데, 세우면은 요 정도의 공간만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니까 저쪽에 소화기도 갖추고 있고, 시트를 모두 세울 경우에는 넓다고는 하진 못하죠. 하지만 요 하단에도 이런 짐바지 공간, 이건 지금 시트 때문에 세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3열을 접으면은 근데 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2열까지도 접게 되면은 제가 지금 카시트를 달아서 접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저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요 7인승 SUV 중에는 가장 큰 공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눈대중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편의 장비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고리가 있고요. 맥스 5kg까지 버티는 고리가 있고, LED 트렁크 램프, 그리고 12V C가 잭이 이쪽에 있고요. 바닥에는 이건 이제 짐을 저기다 구획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이건 전에 어떤 외건 모델들 또 크로스컨트리 모델들에서도 봤었던 게 공통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이 지금 스티로폼 채워놓은 거 자체도 보면은 XC90이 이런 흡차음을 엄청 신경 쓴 게 구석구석에서 드러나거든요. 이런 스티로폼도 그렇고, 저 바닥에 살짝 보이실 텐데 이런 소재들 보면, 아이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보통 철판이 요즘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도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얘는 그리고 앞뒤 네 유리가 모두 이중 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중 접합 유리죠. 그리고 이 도어 몰딩을 보면은 이런 고무 몰딩하고 또 여기도 이런 것까지 발라놨죠. 이런 스웨이드 소재 같은 흡차음제를 상당히 흡차음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런 고무 박킹 같은 것도, 고무 패킹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트렁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트렁크는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건 이제 3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 여기 근데 보면 거미가 있거든요. 거미줄이죠. 그러니까 이 3열이 볼보 규정대로는 신장이 170cm 이하인 승객만 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인보다는 뭐 어린아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 들을 권장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탔을 경우에 방금 그런 거미줄 같은, 거미줄과 거미 요소는 재미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귀엽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들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 귀퉁이에 하나, 또 둘, 이쪽에도 잘, 네 귀퉁이에 잘 마련되어 있고, 이건 이제 퍼스트에이드 키트, 응급 키트들도 잘 들어 있습니다. 또 저 고리는, 여기는 이제 3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요 바닥에 빼놨는데, 저 바닥에 있는 게 트렁크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전에 그 크로스컨트리에서 봤었던, 크로스컨트리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이 네트 있잖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영상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XC90 2열을 보여드릴게요. 2열은 먼저 앉기 전에, XC90은 3열까지 갖추다 보니까 2열이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딩 레버는 요 밑에 이렇게 있고요. 얘를 잡아서 아래 위로, 앞뒤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있고, 네, XC90은 그리고 3열 승객이 타려면은 요 2열 시트를 앞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잡고서 당기면 쉽게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서 3열에 승객이 드나들기가 쉽죠. 지금 3열은 접혀 있지만 이걸 제가 빠뜨렸네요. 지금 이제 XC90 2열에 앉았는데, 2열은 뭐 너무 넓습니다. 뭐 발 놓는 공간도 그렇고요. 지금 앞에 운전석은 제 시트 포지션에 맞췄는데, 최대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창문도 다 내려가요. 또 수동식이지만 차양막까지, 이거 상당히 쓸모가 있는 편의사양이죠. 동급의 차 중엔 없는 차들도 많고, 그러니까 동급이라 하면은 뭐 X5라든지 아니면 GLE가 있겠죠. 아우디 Q7은 얼마 전에 나왔다가 판매가 끝났고, 네, 그래서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이런 공조장치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열선도 물론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230V 파워 아울렛이 있어요. 시가잭도 있고요. 볼보차들의 시트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무슨 가구같이.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2열 승객의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네요. 여기도 뚫려 있고, 물론 뭐 여기 사람이 앉으면 그 가리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려하게 깎여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야적인 부분에서 시원합니다. 또 B필러에는 송풍구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또 독서등도 LED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가운데 자리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가운데 자리가 이 부스터 시트, 그러니까 이전 세대 XC90 때도 굉장히 좀 그 평가가 좋았던 거죠. 이거 2열에 이제 좀 키가 작은 아이를 앉힐 경우에 여기에 앉으면은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가 여기다가 발을 놓을 수도 있고 편히 앉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쏟아질 염려는 있겠습니다만 벨트가 또 잘 돼 있으니까, 네, 벨트가 잘 돼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센터 암레스트가 있는데 컵홀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어떤 차였지? 어떤 차도 이랬었는데, 이 컵홀더의 덮개가 이 앞쪽에 있는 거는 별로 같아요. 뒤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반대려나? 컵을 빼다가, 물론 이 2열 승객이 컵을 뺄 땐 이렇게 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위험해 보여요. 쏟을까봐.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아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접어보면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볼보가 시트에 얼마나 좀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해서 지금은 제가 가장 눕힌 거고요. 세워보면 완전히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95도 정도 되게끔 세울 수가 있고, 여기서 가용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한 10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넓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거의 뭐 상당히 안락한 세단 느낌입니다. 네, XC90 3열에 앉았습니다. 3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트렁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170cm 이하의 승객이 앉기를 추천한대요. 권장한대요. 그래서 지금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 그래도 뭐 어떻게든 우겨 앉아야 될 상황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앉을 수는 있겠어요. 머리가 좀 받긴 합니다. 머리 공간은. 근데 옆에 유리가 되게 크게 뚫려 있어서 상당히 어떤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에가 근데 지금 슬라이딩을 해서 2열을 당겨 봤는데, 당기더라도 무릎 공간에서는 무릎 공간은 부족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장이 큰 사람이 앉을 땐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엉덩이 받침도 지금 거의 뭐 제 허벅지 절반은 지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볼보가 권장하는 대로 신장이 체격이 좀 작은 승객만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7인승 SUV는 꼭 한번 쓸 때가 있죠. 뭐 사둔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뒤에 두 자리가 굉장히 요긴합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볼보 XC90 2열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어떤 공간감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3세 아이 태운 거고, 지금 좀 전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쾌적하죠.
무엇보다 옆에 유리도 그렇고 위에 선루프가 지금 상당히 머리 위까지 뚫려 있어서 아이고 아이가 꽤 아이뿐만 아니라 뭐 2열 승객이 앉더라도 굉장히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겠습니다. 원태야, 이 차 이름은 볼보야. 얘는 볼보차야. 볼보차야? XC90 할 수 있어? 응. 해봐. 초콜릿 넣어줘. 초콜릿? 구독 한 번만 해줘.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볼보도 좋아해요? 가비글 초콜릿 넣어줘. 알겠어. 초콜릿 넣어줘. 초콜릿 구독! 구독! 알겠어. 초콜릿 넣어줘. 초콜릿. 네, 볼보 XC90 인테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바뀐 게 없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면 기존에 봤었던 XC90과 거의 완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 쓰인 것들 때문에 특히나 이런 도어 패널도 보시면은 진짜 나무거든요. 이런 쓰인 부위가 넓어서 여기 글러브박스 상단도 그렇고 또 센터페시아 이런 중단도 그렇고 또 이런 덮개, 이런 자연 소재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특히나 이런 나무 같은 것들에선 더욱더 그런 게 좀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볼보차는 확실히 그런 데선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왼쪽에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엔진 회전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도도 뜨고요. 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다이내믹인데 콤포트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고, 에코면 녹색 불이 들어오죠. 에코 드라이브. 그리고 오프로드일 경우에는 이제 속도 제한 장치가 걸리면서 ABS 해제할 수가 있고요. 운전대 스포크를 보면 왼쪽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은 활성화하고, 오른쪽은 오토파일럿, 파일럿 어시스트, 왼쪽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이따 주행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디오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요. 트랙이나 채널 넘기는 거, 볼륨 업다운, 그리고 이거는 멍텅구리예요. 음성 명령은 아예 안 되네요. 전에도 이랬었나 싶은데. 그리고 이건 메뉴를 바꾸는 거고, 계기판의 메뉴가 바뀌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트랩 컴퓨터죠. 트랩 컴퓨터를 볼지 미디어를 볼지, 전화기, 내비게이션, 목적지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빠르네요, 반응 속도는.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서 참 이런 센터 스피커도 폼나요. 저쪽에 딱 바워스 앤 윌킨스라고 써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론 스마트폰 미러링도 되고요. 익히 우리가 봤었던 볼보차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얘로 누르면 홈 버튼이고, 네, 여기는 이제 메뉴들이 쭉 나오죠. 넘겨보면 꽤 많아요. 이건 뭐 볼보차들에서 항상 느꼈었던 건데 쭉 한번 보시죠. 인상 깊은 것만 제가 좀 짚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카메라는 탑뷰고요. 또 파크인 파크아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를 누르면 그쪽이 보이는 거죠. 이건 왼쪽, 오른쪽, 후방 라인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시트에는 뒤에서 차가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접근할 적에 알람 해주는 겁니다. 조수석 조절은 누른 채로 하면 조수석을 운전석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공조장치와 물리 버튼들이 몇 가지 빼져 있는데, 하자드 버튼하고 습기 제거, 열선, 그리고 오디오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플레이, 아니면 채널 넘기는 것도 여기 있고요.
이거는 글러브 박스 버튼입니다. 누르면 열리죠. 공간은 꽤 깊어요. 그리고 이런 냉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에어컨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어느 정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볼보 전용 이 융이죠. 이거 닦는 거. 기어 노브는 얘는 크리스탈 옵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오슬로프인가 오르간인가 그 브랜드의 크리스탈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안 들어갔고, 그건 참 모양새가 이쁘잖아요. 근데 전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또 가죽이거든요. 여기가 꽤 괜찮고, 또 수납 공간도 잘 구획을 나눠 놨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12V C가 잭, 또 이쪽은 컵홀더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USB 차징 포트하고 핸드폰 커넥터할 때 케이블 연결하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런 깨알 디테일, 스웨덴 감성이죠. XC90의 시트는 모양새가 특히나 하나의 가구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부터, 얘는 또 그리고 인스크립션 모델이라서 헤드레스트에 인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 연장 모두 전동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버튼으로 하고 마사지도 돼요. 이 앞에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걸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걸 조작을 해보면 센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 받침대, 측면, 그리고 마사지는 뭐 그냥 약간 꿈틀꿈틀 되는 정도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버튼 조작하는 게 여전히 헷갈리는데, 실제 사용자분들은 헷갈리는 게 덜한지 궁금하네요. 예, 이제 볼보 XC90 T6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뭐 소음이랄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엔진이 돈다는 느낌 정도만 듭니다. 운전대나 뭐 페달에서 전해지는 것도 없고요. 근데 아까 주행간에 브레이크 쪽에선 간헐적으로 진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C90 T6 같은 경우는 트윈 엔진이죠. 그러니까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에다가 터보차저, 슈퍼차저를 달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저속에서는 슈퍼차저가 순간적으로 과급을 해가지고서는 더 폭발적인 지체 없는 성능을 내고, 이제 고속으로 가게 되면 터빈에서 이제 터보차저가 돌면서 또 힘을 보태죠. 그래서 얘는 최고 출력이 32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지금 40.8kg 포스미터입니다. 제가 전에 3년 전에 보여드렸었던 모델은 T8 엑설런스였었죠.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에 엔진을 더해가지고 400마력이 넘었던 출력을 냈었고, 그거보다 얘는 뭐 출력은 낮지만 그래도 어떤 순수 가솔린 엔진의 그런 특성이 잘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가속해보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 하체 느낌은 좀 유연함과 단단함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할 땐 이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좀 유연하게 노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모두 걸러내고, 근데 또 고속에서는 그런 좀 단단한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좀 무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르다는 게, 얘가 지금 앞에 멀티링크, 앞에 W25 뒤에는 멀티링크인데 그냥 멀티링크가 아니라 그 판스프링을 더한 멀티링크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투박한 주행 질감이 2열 승객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초반 가속할 적에는 이런 슈퍼차저가 도니까 과급기 소리가 좀 호쾌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2리터 배기량을 가진 엔진인데도 좀 더 엔진이 막 그 도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일을 하는 거라고 보겠죠, 엔진이. 그러니까 2리터 가지고 320마력을 내는 거니까
리터당 160마력이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은 굉장히 좀, 물론 볼보가 내구성 테스트를 안 했을 리는 없겠지만 이 엔진은 굉장히 좀 쥐어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아이신제 8단 자동 변속기고, 변속기는 큰 아쉬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의 세팅 자체가 그렇게 막 몰아치는 성격의 몰아치려는 방향을 가진 차가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어떤 패밀리, 거기다가 7명까지 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람 태우고 짐 많이 싣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대형 SUV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하면 차가 허둥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롤링도 그렇고, 이런 아래 위 움직임, 좌우에 왔다 갔다 기우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크게 큼직큼직한 선굵은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얘가 시장에서 부딪히는 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벤츠 GLE라든지 아니면 BMW X5와 부딪히는, 그리고 또 세븐시터라고 하면 그런 좀 독특한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점이 꽤 많은 XC90이라서, XC90을 선택하는 분들은 물론 그 다른 차들과 비교는 하겠으나 이 차에 딱 꽂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독일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소재 선택도 그렇고, 또 소재에서 느껴지는 그 정말 집에 들어온 듯한, 집도 어떤 채광 잘 되고 이런 여유로운 집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벤츠든 BMW든 아우디든 느낄 수 없는, 볼보 말 맞다나 북유럽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느낌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제로백이 지금 6점 몇 초인데 준수하죠. 이 덩치 2톤이 훌쩍 넘는 대형 SUV를 가지고선 6점 몇 초 만에 그렇게 내달린다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진을 가속 감속을 반복하다 보면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과급기가 공기를 확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과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소리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코너에서는 무너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확실히 차의 움직임은 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향이 잘 되는 그런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것들이 한 체급 작은 차를 모는 듯 하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대형 SUV 타는 느낌이고, 이런 시트는 아까 설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완전 가구스럽고 가구같이 고급스럽고, 뭔가 우리가 자동차 시트라고 하기엔 너무 좀 아까운, 엉덩이 되게 아깝게 생겼다 라고 뭐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보면 그렇게 몸을 잘 지지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휘몰아치는 길에서는, 좌우가 연속되는 이런 길에서는 몸이 오히려 좀 미끈미끈해요. 미끄덩미끄덩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파 가죽 시트잖아요. 그래서 나파 가죽은 어디까지나 좀 고급 가죽이고,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적인 스포츠 시트의 느낌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동 성능은 뭐 덩치에 맞게 운전자가 익숙해진다면 충분히 뭐 부족하지 않게 다스릴 수 있고, 살짝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방향 전환하는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네, 확실히 슈퍼차저, 터보차저 돌 때의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서, 처음에 슈퍼차저 돌 때는 그냥 그 맹렬하게 도는 느낌이 물씬 느껴져 가지고 센 차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속에 올라가면서 터빈이 돌기 시작하면 뒤에서 뭔가 밀어준다는 느낌 있잖아요. 터빈 차들 보면은
근데 확실히 얘는 좀 그 터보 디젤과는 다르게 터보 디젤 같은 경우는 터빈이 이제 돌다가 이제 최대 토크가 나면서 빵 이런 느낌 있죠. 그게 그리고 물론 꽝터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꽝터보처럼 한 박자 쉬었다가 튀어나갈 때 최대 토크가 급격히 나오면서 그 느낌이 운전자가 받아들일 적에는 뭔가 팡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얘는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가솔린 터보니까, 그리고 이미 슈퍼차저가 밀어주고 있다가 터빈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매끄럽게 전달이 되고 또 그 갭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뭐 스트레스 없는 주행은 가능하겠고요. 연비적인 부분 그리고 보험료적인 부분도 2리터 배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얘 공인연비가 한 10 정도 되는데 정속주행,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도움을 받겠습니다. 보험료도 싸고요. 처음에 등치세도 싸고. 오늘 볼보 XC90 T6 인스크립션 시승을 했습니다. 다 보니까 전에 탔던 T8 느낌은 확실히 좀 여유로운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얘도 여유롭긴 한데 이 엔진룸에서 들려주는 그 사운드 때문에 운전자가 좀 더 달리고 싶게끔 유도를 해요. 근데 달려보면은 그런 하체 움직임에서는 아, 이 차는 얌전히 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족과 타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며칠 차를 타고 있는데 그새 어떤 볼보 자부심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확실히 좀 이 차가 사람을 유하게 만드는 그런 좀 가면이 마스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느껴지게 하고. 네, 이상으로 볼보 XC90 T6 인스크립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